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또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침공에 들어간 지 지금 4일 됐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알려드렸던 시큐리티 뉴스에서 알려드렸던 이 수원시 면적의 한 1.5배 정도 사흘 만에 점령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또 하루 사이에 더 많은 이 점령지를 넓혀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면적을 또 점령했습니다. 또 이 방송에 나가는 이 시간에는 더 또 확장을 했겠죠. 그리고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갔고 또 그 병력이 일반적인 후방부대가 아니라 아주 정예 부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스를 미네소타 주지사죠.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흑인층 지지가 증가하고 백인층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카멜라 해리스의 흑인 지지, 이거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 바뀌었죠. 그래서 흑인이 50에서 70%로 지지가 늘었고요. 백인 지지는 36에서 38%. 그러니까 부통령 백인 남성으로 지명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흑인 지지는 9%에서 12%로 늘었어요. 소폭 늘었죠. 그리고 백인 지지는 46에서 50%로 늘었는데 4%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카멜라 해리스의 유세 현장에 반 이스라엘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원해주지 마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자기 이제 유세를 방해하니까 해리스가 화가 나서 자기는 이런 그 팔레스타인 이런 계열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세를 방해하니까 트럼프가 이기게 하려거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 시위대들하고 언쟁을 벌였답니다. 그러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질문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무기 지금 이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지금 이 전쟁점에서 그렇게 또 따지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위해서 그 회의 항상 열려 있다 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나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이스라엘 무기 지원 끊을 수 있어,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이 파장일고했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CNN은 이란은 확전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때문에 또 하마스의 한이에가 죽은 것 때문에 과연 이란이 하메네이의 생명, 그리고 지금 새로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자신의 생명, 이 모든 걸 걸고 전쟁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되겠죠. 반면에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사령관급 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한계에 완전히 넘어버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갈란트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자기네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헤즈볼라가 결국 레바논인 전체에게 엄청난 대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 전체가 헤즈볼라는 아니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일부 정파일 뿐이잖아요. 무장정파.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 정신 차려라. 헤즈볼라 지지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말이고. 그러면서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니들이 우리 공격해서 이스라엘 시민이 죽는다면 우리가 몇 명 죽었으니까 니들도 몇 명 죽고 이런 비례성 이런 거 없다. 완전히 그냥 압도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대량 전사자 처리 훈련을 했어요. 주요 지역에 지하에 혈액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운용 준비에 들어갔다. 단면도가 이래요. 포격, 미사일 공격 이런 거 받아도 안전한 이런 지하 시설에 혈액을 대량 보관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총상 또는 이 포탄에 의한 이 자상 이런 거 있고 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죽는 것보다 상처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혈액을 대량으로 지금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란 인터내셔널, 여기가 이제 반정부 매체입니다. 페제키시안 새 대통령이 이 하메네이에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응하지 말자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확전 시에 이 이란의 여러 가지 국가 산업 인프라 그리고 경제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라고 호소했다라고 반정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뭐 완벽하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오스트리아 경찰이 세계적인 이 여자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테러를 준비한 2명을 체포했는데 이 2명은 19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S에 충성 맹세한 것이 확인됐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거 말 안 하는 것으로 봐서 무슬림인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네. 오스트리아에서 2번 공연하기로 했는데 그 공연에 테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첩보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테러범 모의자들을 체포를 했는데 결국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공연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연 환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또 이 오스트리아 인근에 있는 유럽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팬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IS는 괜히 이런 테러를 모의해서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만들었다. 왜? IS 니들 때문에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못 받지 않느냐. 이제 이래서 IS에 대한 분노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만들어도 될 적을 만든 거야. 라고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철도 RZD의 총괄 부사장이 철도망이 붕괴 직전이다. 극한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니들 해고 총살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고 하는데, 자, 러시아 철도가 이렇게 망이 많죠. 특히 유럽 쪽에는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있는데, 계속 제가 시시콜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많으니까 이 우크라이나군 또는 이 파르티잔들이 곳곳에서 철로 선로 변경 통제소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또 아예 철로 자체를 폭파시켜서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사장이 그 직원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그 복구해라 빨리빨리. 그러지 않으면 니들 해고하거나 총살할 것이다. 아니 철도 회사 이 부사장이 사람을 총살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러시아는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 북한과 거의 흡사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고위층이 함부로 총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코레일 부사장이 코레일 직원들에게 야, 왜 열심히 안 해? 총살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살아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옷 벗겠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를 보고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의 법원이 곤살레스와 마차도 지금 이제 곤살레스는 대통령 출마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을 법원 소환했는데 명령 불응했다. 그래서 이 체포작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곤살레스와 마차도는 군과 경찰에 담화문을 냈어요. 국민을 억압하지 말고 지원하라. 국민 억압하지 마라. 라고 호소하는 담화문을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선거 이후에 완전히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빨리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습니다. 114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2대, 장갑차 9대, 차량 59대 격파, 특수장비 59대 격파, 야포 36문 격파, 다른장 로켓 4문 격파, 전투기 수호이 35 전투기 1대 격추, 카모프 52 공격 헬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81대 격추, 미사일 3발 요격. 자, 여기서 수호이 35 완전히 러시아의 최상급 전투기죠. 이거 쿠르스크에서 격추했고요. 카모프 52 공격 헬기도 쿠르스크에서 지금 격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다른 지역에서 예봉이 꺾였죠. 왜냐? 여기서 병력 빼서 쿠르스크로 지원 가야 되니까. 전투가 확 줄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40 몇 건, 150 몇 건, 120 몇 건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96건으로 확 줄었네요. 그리고는 적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쇼이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지금 NSC 위원장이죠.
6월 14일 이후에 420제곱킬로미터를 추가 점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과장이다. 조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크렘린의 특명을 받고 지금 쿠르스크 쪽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허둥지둥하고 밀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아니다. 우리 여기서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해라. 라는 특명을 받은 선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 블로그예요. 또 텔레그램 채널에 자신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팔로워가 70만 명이에요. 뭐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쿠르스크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지역으로 이제 러시아군에서 다음 지역으로 또 갑시다 하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픽업 트럭을 타고 가다가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그대로 그냥 공격해서 폭사해 버렸습니다. 군인 아닙니다. 밀 블로그예요. 밀 블로그 인플루언서 예브게니 포드두브니.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토레츠크 점령했다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격퇴 중이다 라는 건데 러시아군이 이렇게 우리 토레츠크 점령했어요 하고 무슨 건물이다 여기다가 깃발 꽂고 이건 아니고 이 M88A2 군한전차죠. 우리 한국군도 K1 군한전차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군한전차입니다. 그 군한전차 지금 보니까 궤도가 끊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 노획한 거 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깃발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는 우리가 토레츠크 점령했어. 이건 아니죠. 토레츠크 외곽에 그냥 뭐 완전히 야진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킬로 부다노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죠. 러시아의 공세가 2개월 내에 끝날 것이다.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쇼이구가 6월 14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이제 공세를 시작한 게 6월 14일인데 부다노프는 러시아군은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군은 공세를 2달 이상 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6월 14일부터 공세 시작했으니까 지금 2달 다 돼 가잖아. 이제 곧 쟤들 여력 없이 이제 공세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다음 주인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시브야르에 러시아 24여단이 여단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뷰하고도 이 사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차시브야르 바로 바흐무트 서쪽에 지금 한창 격전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죠. 여기 이겁니다. 러시아군 지휘관 중에서 24여단장이에요. 우리 내 부대 예하에 대대가 몇 개 있는데 그 대대원들이 지금 뭐 다 사라지고 없고 한 개 대대당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루에 15에서 20명이 사상되고 있다. 그럼 하루에 대대 한 개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방에 우리 지원하는 포병부대 지원해달라고 하면 하루에 포병 지원이 2발에서 6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 이런 인터뷰를 이코노미스트하고 했는데 이 사람 괜찮을지 모르겠어. 이러고 나서 바로 망명해야 될 것 같은데. 킬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크림반도 탈환이 지금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 전투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제가 봐도 쉬울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에 지금 뭐 러시아군도 없고 그리고 기간산업 인프라 다 박살났고 이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우크라이나가 특수부대를 크림반도 그 반도 지점에 상륙을 시켜서 러시아군의 이 감시정찰 기지를 타격했어요. 그리고 박살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90일 연장해서 11월 9일까지 계엄령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 여성을 체포해서 반역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여성인데 미국 LA에 살고 있고 자기 부모는 지금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 중부 지역이죠. 예카테린부르크에 살고 있는데 지금 부모 만나러 왔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개전 직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군에 51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뭐 510달러도 아니고 5100달러도 아니고 51달러를 기부했는데 그걸 러시아군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예칸테린부르크에 자기 부모 만나러 온 이 여성을 체포를 해서 반역죄를 선고를 했는데 이게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성에게 이 형량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무기징역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네, 자기 지금 이제 결혼을 약속한 미국인 남성이 구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감시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포로로 잡으면 그 포로를 뭐 우크라이나로 송환시켜 주든지 아니면 계속 잡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전쟁 포로들을 95%를 고문했다라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전쟁 범죄를 이런 식으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유엔 인권감시단이 폭로했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군 진공해 들어간 이 작전 보다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스크에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격퇴했다던 러시아가 쿠르스크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동부대 진격이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군 통제 지역이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어나고 러시아군이 각지에서 투항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작전이 찔러보기가 아니라 전략적 기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서 공세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에서 25km 이상 진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공세에 투입된 병력은 약 18개 대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수의 서방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 출신의 트렌트 텔렌코 씨는 이번 공세에 동원된 부대는 2개 예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토 편제 기준 간편 군단급 규모라며 약 18개 대대가 공세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세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지상기동부대와 드론으로 입체 기동 작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 오전 기준으로 15개 이상의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고 약 3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러시아에 유리한 전황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는 친크렘린 밀블로거 라이바 역시 우크라이나가 여러 개 여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계화 부대로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소 20km 이상 진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쿠르스크 현지에서 식별되고 있는 부대는 제82 공중강습여단, 제22 기계화 여단, 제88 독립기계화 여단, 제103 독립영토방위여단 등 4개 여단과 제54 독립정찰대대 등인데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들은 선발대에 불과하고 8개 여단의 예비대가 국경 밖에서 준비 중이라며 쿠르스크로의 신속한 병력 증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를 지속하는 한편으로 드론을 이용한 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어선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가운데 각지에서 항복 전단이 뿌려지자 중대나 소대 단위로 투항하는 러시아군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와 포크롭스크 방면에 배치된 부대들 가운데 공수군과 용병부대를 우선적으로 차출해 약 6천에서 8천여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방면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식별된 우크라이나군 규모로 미루어 보아 8천여 명도 안 되는 러시아군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고속기동전에 고무된 영미권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세를 통해 하르키우 방면에 집중된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 기동 위협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의 이번 쿠르스크 공세, 이번 전쟁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정말 용전분투하고 있는데요. 각지에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집단적으로 투항,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조금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투항, 항복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 전단을 지금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제가 여기 이렇게 조금 검열 딱지를 붙여놨는데 요거는 지금 병사가 러시아군 병사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체 여성의 나체 사진인데 이런 여성을 만날래 살아서 아니면 이렇게 죽을래 선택해라. 그 뒤에 뒤집으면 그러니까 항복은 총을 버리고 백기 들고 나와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전단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군 마르더 1A3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준 보병 전투 장갑차죠.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파괴시켰는데 이 장갑차가 있는 것으로 봐서 누가 봐도 이건
정예부대다. 왜냐? 이 독일이 전달해준 마르더 보병 전투장갑차를 쓰는 이 부대는 당연히 정예부대겠죠. 그 정예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정예부대들 숫자가 얼마냐? 지금 최소 18개 대대가 들어왔다. 18개 대대? 엄청나죠? 그런데 대부분 기계화 부대다 이겁니다. 기계화된 18개 부대. 그리고 지금 국경 밖에 우크라이나에 또 8개 여단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다 합하면 한 2개 군단급 되는데 지금 들어간 18개 대대만 해도 우리 한국군 전투부대로 치면 한 2개 사단 정도 되는 이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러시아군이 이 하르키우 그리고 포크롭스크 아우디우카 쪽이죠. 여기에 있던 부대들 중에서 공수부대 그리고 용병부대 이제 기동성이 아주 빠른 부대들이죠. 빨리 빼서 한 8,000명 맥시멈 한 8,000명 정도를 이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뭐 택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선전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이 게파드 자주대공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전투기가 와서 폭격해 주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독일이 또 전달해준 게파드 자주대공포를 가지고 왔으니까 러시아군이 겁이 나서 완전히 그냥 근접해서 폭격을 못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맞을까봐.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아주 마음먹고 준비한 이런 기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바가 와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여기는 러시아 국방부의 자료를 받아서 도식화하는 친러 영웅칭호까지 받았죠. 이 사람 이렇게 엄청난 진공을 하고 있는데 한 20km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뭐 게라시모프는 다 막아냈다 라고 하지만 20km 들어왔다. 그리고 영미권 오신트들은 한 25km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걸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는데 여기 쿠르스크 있습니다. 이게 쿠르스크 주의 주도예요. 여기 이 선에서 쿠르스크까지 한 35km. 지금 들어간 것만큼 더 들어가면 쿠르스크 이 주도로 들어간 거예요. 대도시로. 그런데 여기가 수자인데 수자. 이 수자가 문제예요. 이 수자에 뭐가 있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가스 송유 통제소인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바로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죠. 이거 뭐 야 밸브 잠궈 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확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괴하든지 뭐 어떻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쿠르스크 방면으로 20km 더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가 지금 2년째 잡고 있죠. 반대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가스 통제소 이거 만약에 파괴되면 나중에 복구하는데 러시아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는 이 가스 라인인데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들어간 부대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부대의 규모로 봐서 영미권 오신트들은 야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게 전략기동이 아닐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그냥 말기만 하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음먹고 했다면 지금 여기가 하르키우 전선이에요. 하르키우 전선 볼첸스크 립시 바로 거기죠.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뒤로 기동해서 이 뒤를 에워싸서 여기를 그냥 포위 섬멸해버리는 이런 전략기동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조금 러시아군의 공세가 소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배우치고 여기도 금방이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여기서도 부대들이 나와서 벨고로드 주의 주도죠. 여기도 완전히 포위해서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 하르키우를 공격하고 있던 이 수많은 부대들 전부 다 그냥 포위 섬멸 그리고 포로로 획득해버리는 이런 전략기동 아니냐. 그런데 이 정도로 기동을 하려면은 보급 루트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보급 루트 준비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들어가면. 뭐 제 댓글에 보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시딩균이 너 말대로 하면 벌써 모스크바 들어가야지 어떻게 안 들어가냐.
모스크바까지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급, 그 정도로 길게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 말고는 없어요. 원정 보급.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급이라는 게 없으면 과거 몽골처럼 그냥 뭐 육포만 가지고, 달리면 유럽까지 달릴 수 있죠. 모스크바까지 달릴 수 있죠. 이건 현대전은 보급이 안 되면 전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전략 기동을 기대하는 영미권 오신트들이 많은데 그 보급만 해결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희망에 좀 더 가까운데 이런 희망이라도 좀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계속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말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공세작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